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문명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유럽에서 이제 지난해 4월에 발의되었던 유럽 표준특허 규정안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지난해 4월 EU 집행위원회에서 유럽 표준특허 규정안을 이제 발의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해에도 이 자리에 서가 있고 그 EU 집행위에서 발의한 초안에 대해서 한번 이제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 발의안이 이제 올해 2월 달에 유럽 의회에서 수정한 버전이 이제 채택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수정안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는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제 표준특허 규정안의 발의 배경하고 이제 주요 내용, 주요 쟁점, 그다음에 진행 현황, 그다음에 대응 방안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특허 규정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가 있고, 오전 세션에서 왜 표준특허 규정안이 발의될 수밖에 없었는지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제 표준특허 관련된 이제 분쟁 상황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런 표준특허권자와 이제 실시권자 간의 이해관계, 이런 얽히고 얽힌 이해관계들이 있다 보니까는 EU 차원에서 이제 하나의 통일된 표준특허를 관리하는 그런 규정안에 대한 이제 필요성이 이제 제기가 되었고 준비가 돼서 이제 입법 과정에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표준특허 관련된 그 이제 주요한 이슈들이 이제 통신 표준특허 관련돼서 이슈들이 이제 많은 상황에서 이제 통신 표준특허가 기존에는 이제 통신에서만 이제 사용이 됐던 상황에서 이제 지금에 와서는 뭐 자동차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고 사물 인터넷에서도 사용되고 있고 이런 이제 많은 이제 통신 표준특허가 이제 다른 산업 분야로 이제 많이 이제 확대됨에 따라서 관련 분쟁이 더 이제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표준특허 관련돼서 이제 글로벌 라이센스를 이제 실시를 결정하는 이제 영국 대법원 판결 이후에 중국에서도 외국 법원에서 실시로 재편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제 판결을 실시하는 등 이제 많은 이제 기업 간의 이제 분쟁에서 이제 국가 간의 분쟁으로 이제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제 표준특허권자 입장에서 이제 많이 이제 정책을 했었다면은 현재 상황에서는 많이 이제 유럽에서의 그 표준특허 창출 역량이 이제 많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는 특히 이제 실시권자 중심으로 정책을 이제 준비해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표준특허과 규정안의 이제 입법 목적을 살펴보면은 특히 이제 EU 외 지역에서의 그런 이제 법원의 판결이 EU 기업들한테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EU 내에서도 국가 간의 이제 이런 이제 소송이라든지 분쟁 상황들이 이제 다른 그런 이제 해결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그런 이제 EU 차원의 중앙 집중적인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배경하에서 이번 이제 표준특허 규정안이 준비돼서 이제 입법되게 된 배경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표준특허 규정안은 지금 작년 4월에 이제 발의가 됐지만은 이제 갑자기 뚝 떨어진 그런 이제 규정이 법안이 아니라 이미 이제 2017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왔던 그런 이제 규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표준 특허에 대해서 이제 표준 특허 라이센싱 관련돼서 이제 상당히 이제 그런 이제 균형적이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EU 차원에서는 그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어긋나 있는 그런 이제 표준 특허 라이센스 생태계를 EU가 이제 직접 관여를 해서 투명한 이제 제도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게 이 표준특허 규정안의 주요한 목적이고 입법 배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표준특허 규정안에 대해서 이제 세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U 표준특허 규정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준화 기구에 선언된 표준특허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해당 표준특허가 EU 회원국 중 한 1개국이라도 이제 특허로 이제 출원이 되어 있다면은 적용 대상이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모든 법들이 그렇지만은 보통 발효 이후에 이제 그런 이제 대상
적용 범위라든지 적용 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이 표준 특허 규정 같은 경우에는 아마 발효가 됐을 때 표준으로 선언된 그 6G 아마 통신으로 따지면 6G 정도부터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지만은 특히 이제 기존의 4G라든지 5G까지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적용 범위를 이제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 표준 특허 규정안에 대해서는 이제 EU 내 이제 행정기관인 이제 EU 지식재산청에서 이제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게 될 예정입니다. EU 지식재산청 같은 경우에는 상표와 디자인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기관인데 왜 EU 지식재산청에서 이제 담당하게 됐냐 하면은 EPO 유럽 특허청 같은 경우에는 그 유럽 특허 협약에 따라서 이제 설립된 기관으로서 협약국 자체가 EU 회원국하고 일치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EU IPO 같은 경우에는 이제 EU 집행위원회에 따른 이제 그 EU 집행위 산하의 이제 행정기관으로서 관련된 이제 업무를 지식재산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EU IPO가 관련된 업무를 실시하게 될 예정입니다. EU IPO에 의해서 이제 하게 된 업무는 그 표준 특허를 등록을 받고 관련된 정보를 이제 데이터베이스 통해서 이제 공개하는 업무 외에도 표준 특허 관련된 이제 필성 검증 업무, 그다음에 합산 실시료 결정 업무, 그다음에 브랜드 결정 관련된 업무를 이제 담당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이제 표준 특허 관련된 정보들은 이제 표준 특허 등록 원부에 이제 등록이 되게 됩니다. 표준 특허 등록 원부에는 표준 특허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표준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표준 특허 라이센싱 관련된 정보들이 모두 이제 망라해서 등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등록된 표준 특허 관련된 정보는 EU IPO에 의해서 전자 DB를 통해서 이제 공개하게 됩니다. 이 EU IPO를 통해서 이제 공개하게 되는 이 정보에는 기존의 이제 등록 원부에 등록된 정보 외에도 필수성 검증의 결과라든지 아니면은 합산 실시료 결정에 따른 이제 결과, 그다음에 브랜드 조건 결정에 따른 그 정보들이 이제 통합해서 이제 같이 제공되게 됐고, 그다음에 EU IPO에 의해서 수집된 이제 해외의 그 주요한 판례라든지 아니면은 주요국의 그런 이제 표준 특허 관련된 정책들 역시도 이 전자 DB를 통해서 이제 공개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표준 특허 관련된 정보에는 물론 이제 개인들의 이제 그런 이제 영업 비밀이라든지 기밀 정보가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밀 정보에 대해서는 기밀 유지 요청을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신청해서 할 수가 있고, 다만 이제 기밀 유지를 이제 신청할 경우에는 이제 비기밀 버전을 이제 제공해야 되는 그런 이제 당사자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 표준 특허 관련된 이제 등록의 절차는 이제 표준 통지가 이제 표준화 기구가 표준을 이제 선언하게 되면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EU IPO 영락센터에서 표준을 이제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표준이 통지가 되게 됐을 때 표준 특허권자라든지 특허풀 같은 경우에는 이 표준화 영락센터에 관련된 이제 표준 관련된 정보들을 입력을 하게 되게 되고, 이 입력이 이제 입력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표준 특허 정보가 이제 뭐 불완전하거나 아니면은 부정확할 경우에 등록이 보류가 되게 됩니다. 이 표준 특허 관련된 정보가 이제 등록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제 등록이 보류됐을 때는 가장 이제 특허권자한테 가장 큰 이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불이익은 다름이 아니라 유럽 내에서 소송이 제한되는 그런 형태의 그런 이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 표준 특허권자가 이제 유럽에서 이제 표준 특허 정보를 이제 등록하지 않았을 때는 이런 이제 소송에서 제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이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은 이 유럽에서 이제 소송이 조금 이제 많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주의를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표준 특허 규정안에 따라서 이제 EU IPO가 이제
주요하게 실시하게 될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필수성 검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필수성 검증 관련돼서는 이제 입법 과정에서도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은 이제 특히 이제 EU IPO가 특허권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으면서 어떻게 이것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관련된 전문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내용 자체는 특별히 이제 초안 이후 이제 수정안에서 어떤 이제 큰 골격에서는 그냥 변화는 없었지만은 일부 변화된 부분이 있다면은 이제 초소형 및 소기업의 그 MP를 기존에는 초소형 및 소기업은 표준 특허의 이제 필수성 검증에서 이제 제외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초소형 및 소기업의 범주에 MP는 제외하고 아니면 대기업 관계사는 이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단서 조항들을 추가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이렇게 이 초소형 및 소기업의 이제 표준 특허를 이전해서 이제 이런 이제 필수성 검증을 이제 약간 이제 필수성 검증을 안 받도록 하는 그런 이제 전략을 취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제 필수성 검증이 이제 진행이 되면은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필수성 검증 같은 경우에는 EU IPO 영락센터가 이제 무작위로 이제 추출을 해서 이제 필수성 검증을 이제 연차별로 이제 실시를 하게 되는데, 관련해서 이제 특허권 표준 특허권자가 자기의 특허를 한번 이제 필수성 검증을 받고 싶다라거나 아니면은 구현자가 실시권자가 이 특허에 대해서 필수성 검증을 실시해 달라는 그런 이제 제안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요청자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주의해서 이제 필수성 검증 절차를 이제 잘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EU IPO 영락센터에 의한 이제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이제 합산 실시료 결정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합산 실시료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이제 오전 세션에서도 말씀했지만 이제 프렌드 분쟁에 있어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합산 실시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어떤 이제 기술적인 사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런 이제 차후 뭐 이제 다른 산업 분야에 사용됨에 따라서 이제 합산 실시료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거를 결정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런 이제 이의 제기들이 이제 많았던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합산 실시료 결정 절차가 이제 EU IPO 영락센터의 이제 조정 절차에 따라서 이제 실시를 하게 되게 되고, 이 합산 실시료 결정의 결과는 특히 이제 앞서 얘기했던 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이제 공개될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이제 증거 자료로 이제 채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합산 실시료 결정 이제 절차에 대한 이제 참여 요청이 오면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그나마 적극적으로 이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EU IPO의 표준 특허 규정안의 이제 주요한 이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프렌드 결정 절차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프렌드 결정 절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이제 다른 이제 유럽에서 이제 다른 그 각국별로 이제 있었던 이제 조정 절차들을 하나로 이제 취합하고, 그 여기서 이제 EU IPO에서 프렌드 결정 관련된 이제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작년 6월부터 이제 시행된 통합특허법원에 의한 이제 소송의 전 단계로 이제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초안에서는 이제 조정부의 이제 조정이 3명이 이제 선정하게 되는데, 초안에서는 EU 집행위의 초안에서는 이 조정부를 선임하는 절차에 있어서 이제 영락센터가 전문가를 이제 조정인을 제시를 하면은 이해관계자들을 이제 제거하는 방식을 취했다면은, 이 의회 채택한 수정안에서는 조정부의 조정인 3인 중에 1명을
이 프렌드 결정 청구인이 한 명을 선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피청구인이 한 명을 선택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조정인이 이제 각각의 그런 이제 기업들에게 가장 이제 유리한 그런 결정을 해줄 수 있을 것인지를 미리 사전적으로 체크를 해두는 것도 전략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렌드 결정 절차를 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의 이제 프렌드 결정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유럽에서는 이런 조정 절차를 취하기보다는 독일 법원을 많이 이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법원에서의 그런 이제 소송이 상당히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정리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독일 법원을 많이 이용했다면은 이 프렌드 결정 절차를 이용해야 되는 이유는 프렌드 결정 절차를 누군가 이제 특허권자가 신청하든 이제 실시권자가 신청을 하든 이 프렌드 결정 절차가 신청되게 되면은 유럽에서의 소송이 다 중단되게 되는 그런 이제 이유가 그런 중단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실시권자 입장에서는 이제 소송 지연의 목적으로 이제 프렌드 결정 절차를 이용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먼저 이제 특허권자 입장에서 프렌드 결정 절차를 먼저 밟는 것도 그 소송 지연 전략에서 이제 회피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이 밖에도 이제 유럽에서의 그 표준 특허 규정 안에서는 주요하게 유럽 그 소기업 및 중소기업을 위해서 특별한 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수료를 이제 감면해주는 그런 역할 외에도 그다음에 프렌드 조건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이제 비차별적으로 이제 적용을 적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기업 및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소기업하고 중소기업을 위해서 이제 채택한 이제 프렌드 조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기업하고의 그런 이제 프렌드 조건 결정 절차에서 예외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예외 규정을 이제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내에서 이제 유럽에 진출하는 소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조건에 이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체크를 하고 이제 라이선스 협상에 임하면은 물론 이제 이 법안이 이제 채택됐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표준 특허 규정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이제 입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그런 이제 찬반 논란이 이제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실시권자 입장에서는 찬성하는 입장이었었고 주로 이제 적용 범위를 좀 더 기존의 이제 4G라든지 5G까지로 이제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이제 확대해 달라는 그런 이제 의견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더 이제 프렌드 결정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절차적인 그런 이제 보호 장치를 마련해 달라 아니면은 필성 검증에서 정확성 보장 및 균일성 확보를 위해서 이제 전문가 확보에 좀 신경 써 달라 뭐 이런 이슈들이 상당히 많았었고 표준 특허권자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정안 자체를 상당히 이제 반대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이 표준 특허 규정안 관련된 이제 법안이 이제 발효가 됐을 때 분명히 중국에서도 같은 이제 모방 위법이 이제 발생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도 있었고 특히 이제 트립스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이제 트립스 협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이제 그런 이제 몇 가지 이제 내용들을 이제 조금 이제 표준 특허 규정안이 이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반대 의견으로 많이 이제 제시가 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표준 특허 규정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느 정도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느냐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은 작년 4월에 집행위에서 발의가 됐고 의회에서 이제 법안 채택 과정에 있는데 현재 이제 1회독 과정에서 이제 법무위원회가 경제사회위원회 및 뭐 다른 이제 소위원회의 그런 이제 수정 의견들을 반영해서 이제 수정안을 만들었고 그 수정안에 대해서 올해 2월에 이제 승인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EU 집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 법안이 채택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올해 7월에 EU 집행위에서 이제 필성 검증 방법론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을
5억 정도 하나로 이제 5억 정도 규모로 이제 발주를 한 그런 이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규정안에 대해서 물론 이제 올해 이제 6월에 그 EU 의회 선거가 있었고 상당히 이제 내부적으로 논란이 그런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아마 이제 이 법안이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채택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하나의 근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봤을 때 특히 이제 EU IPO 영랑센터에서 이제 제공되는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표준 특허 관련된 정보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해서 제공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 특허 관련된 이제 라이센스 전략을 세우거나 아니면 분쟁 관련된 대응 전략을 세울 때 관련 데이터베이스로 활용을 하면은 상당히 유익한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영랑센터가 필성 검증이라든지 이제 합산 실시로 그다음 프렌드 결정 같은 이제 상당히 그 표준특허 라이센싱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이제 이슈에 대해서 이제 가져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이제 전문가들이 어떤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설정이 되는지 관련돼서 이제 체크할 필요가 있고 국내 기업한테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이제 그런 이제 전문가들을 사전적으로 이제 컨택을 해서 이제 네트워크를 이제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향일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이러한 이제 표준특허 규정안 관련된 이제 합산 실시로 결정이라든지 프렌드 조건 결정 같은 이제 조정 절차들이 이제 이후에 이제 작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통합특허법안 제도하고 이제 연결돼서 이제 EU에서의 표준특허 해결을 위한 그런 이제 주요한 그런 이제 절차가 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제 관심 있게 이제 지켜보고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